실제로 당뇨가 한 20년 정도 진행이 된 분이셨는데요. 뭐 이런저런 차들을 많이 만들어서 드시더라고요. 돼지 감자물, 또 여주도 끓여서 드시고 당뇨를 좀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를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식이섬유 대마왕이거든요. 정말 당뇨를 위한 재료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또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제어를 잘 해줘요. 정말 혈당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황혜연의 주경건강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황혜연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뇨도 저는 탈수의 한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당뇨를 정의하는 말 중에 다음, 다뇨, 다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뇨, 소변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요. 소변을 많이 보니까 결국에는 물과 소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질환이 바로 당뇨입니다. 그래서 탈수가 당뇨를 일으키고 또 당뇨가 다시 탈수를 일으키는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죠. 굉장히 당뇨는 물이 중요한 질환인데요. 이때 어떤 물을 드시느냐가 오히려 당뇨를 더 합병증도 만들고 가속화시키고, 반대로 어떤 물을 드시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당뇨에 도움이 되고 혈당을 낮추는데 이롭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물을 얼마를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피라든지 또 탈수를 많이 일으키는 이뇨작용이 있는 차들,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당연히 당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하면 단 것만 주의하면 되지 않나, 단 음료만 안 먹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커피만 많이 드셔도 당뇨의 혈당 수치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당뇨를 좀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체액을 잘 보충해주는 소금물이나 국, 동치미, 탕,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 당뇨 환자분들이 뭐 이런저런 차들을 많이 만들어서 드시더라고요. 무슨 상황버섯차, 뭐 영지버섯차, 또 돼지감자물, 또 여주도 끓여서 드시고 좋아요. 근데 이런 식물류들은 나트륨보다 칼륨이 훨씬 많습니다. 칼륨이 지배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드시게 되면 당연히 이뇨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돼지 감자나 여주나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식물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차들의 간장이라든지 소금을 추가해서 드시지 않으면 칼륨이 지배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뇨작용이 가속화돼서 또 탈수를 일으키면 결국에는 췌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혈당이 더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슨 물, 양파물, 여주물 뭐 이런 거 만들어 드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반드시 간장과 또는 소금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소금물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요즘 또 빠져있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예요. 제가 식초를 더 많이 연구하고 제 몸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정말 식초의 효능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초는 실제로 많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백약이라고 하죠. 음식약입니다. 식초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를 억제해서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제어를 해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루트포라고 하는 근육에서 당을 사용하는 글루포를 활성화시켜서 근육의 당이 잘 사용되고 이용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러니까 약으로 따지면 메트폴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AMPK라는 경로를 활성화시켜서요, 지방대사도 촉진시켜주고 당대사도 굉장히 활성화시켜줍니다. 식초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초가 많은 분들이 속이 쓰려서 못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식초 먹는 게 살짝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막 공복이라든지 이럴 때. 근데 가능하면 음식 드시기 전에 공복에 희석해서 한 잔 정도 드시면 좋은데, 이게 두려운 분들은요, 저는 어떻게 먹고 있냐면 모든 음식에 식초를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이든 반찬이든 살짝살짝 넣으면 맛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요. 두 번째로 식초를 가장 똑똑하게 먹는 거는요, 식초가 콩을 만났을 때예요. 바로 식초콩, 초콩인데요. 콩도 정말로 혈당 스파이크와 혈당을 조절하는데 너무나도 정말 당뇨를 위한 재료잖아요. 근데 이게 식초랑 만났으니까 얼마나 더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초콩 정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해조류와 식초를 한번 만나게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에 파래 식초 무침,
미역, 초무침 이런 것들 해서 드시면 정말 혈당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요, 저도 차를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데, 우엉 팽이버섯차. 그래서 가능하면 말린 우엉과 말린 팽이를 사용하면 효능이 훨씬 올라가고요. 그래서 말린 우엉과 팽이를 같이 끓여서 드시면 우엉의 풍부한 이눌린, 또 항산화 성분인 사포닌, 또 팽이가 이게 진짜 정말 식이섬유 정말 대마왕이거든요. 그래서 팽이를 말렸을 때는 더 식이섬유가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또 버섯키토산 이런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또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제어를 잘 해줘요. 그래서 우엉하고 팽이버섯 같이 이렇게 함께 드실 때 시너지가 훨씬 있으니까, 이 차를 드실 때도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좀 맞춰서 드시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도 좋은 소금을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정말 똑똑하게 잘 드시는 혈당 조절 차가 됩니다. 제가 워낙 음식으로만 치유하는 약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 혈당을 조절하는 많은 레시피들을 직접 전달하고 또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말 우엉 팽이버섯차만 잘 챙겨 드셔도요, 혈당 스파이크라든지 고혈당에서 굉장히 개선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을 조절하는데 아침에 이 우엉 팽이버섯차 한 잔만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한 20년 정도 진행이 된 분이셨는데요. 아침 공복 혈당이 한 180, 200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우엉 팽이버섯 차를 드시게 하고,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식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케어를 해드렸지만 매일 이것만 이제 실천을 했는데 한 120에서 110 이하로 떨어지셔서 너무 이렇게 고맙다고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훨씬 효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말린 우엉과 말린 팽이버섯만 준비하시면 되고, 만들기도 너무 쉬우니까요. 요거 한번 만들어서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소금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주겸을 직접 이제 판매까지 하면서 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제가 요즘 소금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다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어서 주겸 건강법이라는 채널을 개설을 해서요, 요즘 이제 소금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같이 연구하고 집단 지성을 키워가는 그런 채널이에요. 소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많거나 아직도 풀지 못한 의혹이 있는 분들, 저희 채널에 오셔서 많이 또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당뇨에 굉장히 고혈당을 관리하는데 좋은 어떤 물, 뭐 식초라든지 우엉이라든지 팽이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지만요, 저는 이제 소금을 굉장히 가장 중요한 혈당 해결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혈액 중에 당은 굉장히 생명의 필수 물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소변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고혈당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혈액 중에 당이 중독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당도 어느 정도 농도 범위에서, 혈당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그리고 쉼없이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질병인데, 저는 이 혈액의 당이 중독된 상태, 과잉의 당이 축적돼 쌓여있는 상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건, 많은 분들이 당뇨 환자분들 많이 그럴 거예요. 단 거 안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탄수화물 안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먼저 당 해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설탕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이 굉장히 달아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넣으면 덜 달게 느껴져요.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식이 너무 짭니다. 설탕을 넣으면 덜 짜게 느껴져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액 속에 당과 소금은 서로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당이 너무 폭주되어 있으니까 얘를 낮추는 것도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소금의 양을 늘려서 같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혈당은 소금을 배출하고 탈수를 일으키지만, 소금은 반대로 탈수를 치료하고 물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고혈당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과잉의 인슐린이 혈관에 염증을 만들지만, 소금은 염증을 없애주고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우리는 혈액 중에 0.9%라는 어떤 염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항상성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설탕이 항상 소금을 소비하고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0.9%라는 항상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소금을 과하게 먹자, 과잉으로 먹자라고 이해를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소금 부족 시대, 즉 저나트륨 시대, 소금이 자꾸 빠져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소금을 저는 채우자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소금을 과잉으로 먹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금이 자꾸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부족해지는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고혈당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소금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고혈당은 나트륨을 자꾸만 배출시키고 소금을 소모시킨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고요. 부족해질 수 있는 이 혈액 중에 소금, 또 0.9%라는 염도가 못 지켜졌을 때는 당뇨도 훨씬 심각해지지만 당뇨 합병증에 굉장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몸이 되고요. 그냥 항상성이 무너지면 어디 하나 피해를 보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부분을 보상적으로 챙겨서 먹어줘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내가 고혈당 상황,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하면 반드시 소금 부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을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먹었을 때 달다고 느껴지시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 제로든 대체 감미제든 일단 달다고 생각되는 건 그냥 바로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당뇨 환자분들 당연히 과일 안 드시는 게 맞죠. 근데 안 먹길래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일을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것보다 과일 주스로 드시는 게 훨씬 안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일을 정 먹고 싶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과일을 드시고 주스 형태로는 가능하면 절제를 하시고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뇨 성분이 있는 차류는 당분이 없더라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강을 위한 차라고 해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탈수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걸 드실 때는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반드시 좋은 소금을 같이 추가해서 드시게 되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당뇨가 있는 분들, 고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식초물, 또 우엉팽이차, 또 소금물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물 잘 챙겨 드시고요. 혈당 관리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